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와이프가 지난번 영상을 보고 화가 많이 나서 이런 걸 뜨개질로 떴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 화가 나면 이렇게 좀 귀엽게 풉니다. 자, 슈퍼생스 싸주신 박정숙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난리를 넘어서 지금 복구 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대란을 그린 만평들 해설과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안 보나 못 보나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빨간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있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페인트통에는 반국가 세력 암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광복절 축사나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그 적개심들,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하지도 않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죠.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면 국보법도 아직 있고 뭐 얼른 잡아 넣어야지. 그냥 화만 내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요직에 꽂아놓고 이념 논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바이러스와 망가진 병원 십자가가 바싹 다가와서 곳곳에 우리가 있건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앞에서 딴 데 정신이 팔린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저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환자가 집계된 것만 35만이 넘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난리랍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 약이 없대요. 왜 없냐? 질병청에서 작년까지 3,332억이던 치료제 구매 예산을 올해 7분의 1, 466억으로 줄였답니다.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상할 만큼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죠. 일부 언론에서 국회가 깎았다는 보도가 돌았는데 깎아도 이런 식으로 깎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그건 잘못된 보도고 질병청이 하던 일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걸로 넘겨서 그렇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이 약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준비를 미루고 있대요. 미적하다가 서로 책임 미루고 결국 사태가 터져서 대응을 못하고 있죠. 뭐 전형적인 관료사회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재작년까지 세계적으로 질병 대응 잘한다고 소문났던 그 공무원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체크하고 지휘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된 거죠. 뭐 우리 대통령실은 석유독해야지, 반국가 세력이랑 싸우기도 해야지 바쁘시잖아요. 자, 다음 그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망가진 녹색 십자가, 자, 의료 붕괴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냥 지금 다 개판입니다. 딴질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러움을 사던 한국 의료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만평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들것에 급한 환자를 싣고 응급실로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좀 특이하죠. 빵빵대 대학병원 응급실이 응급 환자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긴급하게 아픈 상태? 근데 구급대원의 말풍선을 보면 뭔가에 꽐라가 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촉발된 의료 대란이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기본 개념까지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대생은 예과 2년, 본과 4년 이수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데, 자,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고 개원하면 일반의라고 한답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대형 병원에 취직 겸 계속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1년간 수련의, 인턴을 거쳐서 자기가 특별히 더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4년간 자기 전공을 공부하면서 일하는 의사, 그걸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전공의를 마치면 전문의 시험을 보고 뭐 내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이렇게 개원을 하기도 하고, 공부가 더 좋으면 전임의, 펠로우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외과, 심혈관외과 이렇게 전공에서도 더 세분화된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교수로 대학에 남기도 한대요. 자, 체계가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정부에서 의대생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단 전공의, 레지던트 10,000명 이상이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분들 나름 힘들게 공부하고 뭐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모욕을 주고 푸대접을 해? 의사 면허증 있으니까 뭐 나중에 전문의 안 하고
일반의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다 나가버렸는데 이분들을 다시 병원에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일선 병원에서는 이 레지던트들이 당직 서고 경증 환자 도맡고 수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인력 결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공의들이 나중에 전문의가 돼야 자기 전공의 뭐 간 수술, 뇌 수술 같은 고난도 집도 수술이나 이런 치료행위 같은 것도 하고 이 인력이 뭐 사실상 한국 의학의 수준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만둔 10,000명 정도의 인력이면 4년치 교육시킨 의사들이 다 날아간 거래요. 현장에서 이 공백을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교수급이나 과장 부장하고 있는 전문의들이 당직 서고 회진하고 이러고 채우면서 6개월을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 이 아래쪽 의대생들 지금 6개월째 휴학 중이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나중에 정상화되더라도 증원된 2,000명과 함께 수업 결손을 메꾸는 게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7년에서 한 10년치 의사 양성 인력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료 붕괴라는 말은 지금 보시다시피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이 만평처럼 한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응급 상태입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119 구조대원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친 사람이 실린 들것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8월 9일 구로에서 차량이랑 충돌한 작업자가 바로 옆에 4분 거리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16시간 만에 병원을 찾아가서 겨우 수술을 받았답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4년 상반기 119 제2송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2,645건인데 이 중에서 1,081건 40.8%가 의사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지나가던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 광경을 보고 의사가 없다고? 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을 당장 늘려야겠구만 이라고 결심을 합니다. 제목은 이미 잊었음. 이 사단이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생고집을 부리다가 일어났는데 요즘은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죠. 그림처럼 뒤늦게 대책이라고 전공의를 새로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추가 모집까지 해서 겨우 125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10,000명 빠져나간 자리에 125명. 그러니까 뭐에 꽂히면은 덥석 달려들어서 막 우왕좌왕 박살을 내놓고 모르겠다고 내버려두고 또 다른 데 꽂혀서 그쪽에 건너가서 박살 내고 계속 이렇게 나라가 구석구석 무너지고 있죠. 한국일보 백예규화백님 만평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간호법이라는 씨름판에 2명의 윤석열이 씨름 중인데 한 윤석열이 거부권이라고 쓰인 윤석열을 뒤집어 매꽂으려고 하고 있고요. 번쩍 들려서 지게 생긴 거부권 윤석열이 자존심도 없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대규모 공백 사태에서 버티는 힘의 한 축이 바로 간호사분들입니다. 이 간호사분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이제 오래 의사랑 호흡을 맞춘 숙련된 간호사분들, PA라고 하는데 수술 준비나 간단한 봉합 같은 건 일선에서는 의사 대신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행법상 의사만 하는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거라서 무슨 의료 사고라도 생기거나 하면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정하고 PA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하려고 발의한 게 간호사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 윤석열 씨가 거부권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의료 대란의 현장에서 간호사들 역할이 꼭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무총리를 시켜서 간호법 꼭 필요하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염치도 없어. 또 이분은 진짜 뭘 할 때 계획 생각 이런 게 전혀 없는 분 같아요. 그냥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직관이 뛰어난 분이라고. 어디 점집에서 물어보는지 그때그때 꽂히는 대로 하고 잊어먹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도 저는 야당이 너그럽게 간호법 통과에 협조해서 일선의 간호사분들이 좀 힘을 내는데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경향 성덕환 화백님 만평입니다. 어느 집 앞 CCTV에 찍힌 배송 장면이라고 쓰여 있죠. 자, 바로 요 장면인데 요게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배송물을 계단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바람에 근데 하필 배송물이 컴퓨터야. 그래서 박살이 났다고 하죠. 요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윤석열 표 의료개혁에 재치있게 비유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택배 기사로 등장하죠. 계단 아래에서 큰 박스를 위로 휙 던집니다. 박스 두 개가 쾅 소리를 내고 부딪히면서 안에 내용물이 박살이 나고 있고 박스에는 민생, 의료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이 달려있는 민생 문제를 얼마나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생선을 석쇠에 구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껍질이 석쇠에 붙어서 막 살이 부서지기 일쑤죠. 그래서 작은 생선을 예쁘게 굽는다면 더 조심조심 주의를 해야 하는데 나란 일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뭐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누구누구는 너무 물러터졌다, 박정희 전두환처럼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둡고 나라 살림이 작을 때나 되는 일이지. 지금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면 뭐 옛날 김영삼 대통령 하나회 쳐내고 금융실명제 할 때처럼 뭐 오랜 기간 치밀한 준비라도 있어야죠. 제가 이거 뭐 꼭 의사들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뭐 의사들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 상대로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이 어려운 일이고 작은 생선을 굽듯 조심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고 보면 의약분업 그렇게 해낸 김대중 대통령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회의록 한 줄 남긴 거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호기롭게 우길 때 대통령 윤석열 씨는 아마 문재인도 못한 걸 해내는 강한 지도자상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한국 의료제도의 미래나 국민들 건강을 걱정이나 했을까요? 하여튼 아프면 큰일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